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크리에이터 공백입니다. 저는 2021 서대문 책으로 축제를 맞아서 서대문 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축제를 맞아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작가 초청 북콘서트 시간입니다. 제가 정말 오늘 핫한 작가님을 모셨거든요. 웹소설에서 출발해가지고 순문학,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까지 아주 다방면으로 활동 중이신 정문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작가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웹소설 써서 먹고 삽니다를 쓴 정문입니다. 저는 6년차 웹소설 전업작가고요. 2020년 세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신인소설가이기도 합니다. 부족하지만 웃기는 작가 빵문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웹소설 작법, 글쓰기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대문 책으로 축제에 초청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웹소설과 문학,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척 기대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작가님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 알고리즘이 또 저를 그쪽으로 인도했거든요. 작가님 유튜브가 정말 텐션이 높아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오늘 텐션 문제 없다. 우리 작가님한테 한번 맡겨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저는 공백님한테 맞춰서 좀 오늘 진중한 분위기로 할까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한 중간선에서 잘 서로의 텐션을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작가님의 이 이력을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2016년에 세자빈의 발칙한 비밀을 시작으로 이제 웹소설을 연재를 하셨고요. 2019년에는 제3회 대한민국 창작 소설 대전에서 또 작품상을 받으셨거든요. 웹소설 분야에서 정말 많은 성과를 내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웹소설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현실적인 대답을 원하세요? 아니면 과정을 곁들인 그런 대답을 원하세요? 저는 정문희 작가님의 매력은 현실적인 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답하면 진짜 돈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이 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제가 웹소설을 시작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글을 쓴 지는 좀 오래됐어요. 웹소설을 시작하기 전에도 단편 소설 공부를 한 10년 넘게 꾸준히 공부를 했고 소설가로서 등단하기 위해서 수많은 신춘문예, 신인상 그런 데를 문을 많이 두드렸었어요. 근데 제대로 된 결과도 없고 그리고 제가 작가가 되기 위해서 항상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입시미술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잘린 거예요. 수업이 폐강이 된 거예요. 갑자기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것도 여의치 않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연습해온 건 글쓰기인데 이 글쓰기로 뭔가 돈을 벌 수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내 밥벌이 수단으로 글을 좀 쓰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백님도 아시겠지만 순문학, 문단문학을 해서 그렇게 밥벌이를 하기엔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하다가 웹소설에 눈을 돌리게 됐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장르가 돈이 된다더라. 요즘에 되게 잘 나간다더라. 그런 생각 하나만 가지고 겁 없이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너무 잘 되신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웹소설이 정말 시장이 많이 커졌으니까. 그래서 그래, 웹소설을 써서 돈을 벌고 이 시장은 계속 커지는데 나도 조금 관심을 가져볼까 맞아요. 싶지만 저 자신이 없거든요. 너무 이렇게 과감하게 뛰어드셨던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웹소설 시장 규모가 6천억 원이래요. 그리고 이게 종이책 소설 시장의 2배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하고 거기에다가 또 해외에도 이제 진출 중이어서 계속 이 파이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웹소설 분야는 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처음에 웹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때도 웹소설이 되게 붐업하고 있었고 되게 흥하는 장르였어요. 근데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을 보면 오히려 전체 시장은 더 커진 게 확연히 느껴져요. 이게 처음에는 플랫폼에서 내보내는 런칭하는 작품 수가 예전보다 훨씬 늘었거든요. 매주 런칭하는 작품 수도 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느낀 게
2차 창작물로서의 그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개발이라고 해야 될지 재창조라고 할지 그런 2차 창작물에 대한 게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저도 데뷔작이 운이 좋게 웹툰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웹툰화로 진행이 돼서 판매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른 작품 2개도 웹툰화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래요. 제 자랑을 잠시 자랑.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6개를 썼는데 그 중에서 3개가 웹툰화가 진행될 정도로 와. 이 작품이 재미가 있다. 조금 인기를 끌었다 그러면은 웹툰으로 되게 전환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웹툰이 K 웹툰이라 그래서 전 세계 시장으로 맞아요. 굉장히 많이 팔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팔리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으로서 맞아요. 원천 스토리로서의 웹소설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각광받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느낀 건 웹소설 쪽에서는 억대 공모전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매년 대상을 받으면은 뭐 몇 억, 뭐 1억, 우수상이나 뭐 최우상 받으면 몇 천만 원, 거기에 웹툰화 이런 특전이 붙은 공모전이 각 플랫폼에서 경쟁적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만 봐도 플랫폼에서도 시장성을 조사하지 않고 그렇게 상금을 뿌릴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돈을, 그 투자금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을 만큼 독자풀이 넓기 때문에 그런 공모전이 계속 생기고 있고, 지금 어떤 자료를 보니까 현재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이 대략 10만 명 정도라고 추산된다고. 많다. 근데 그 약간 허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종만 출간하고 그만두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수많은 작품이 나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웹소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웹소설 그냥 누군가가 읽고 있구나 정도였는데 지금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공모전 소식 계속 들리고 네네, 막 맞아요. 영화, 뭐 넷플릭스 이런 것도 계속 만들어지고 네네. 이러니까 확실히 좀 체감이 돼요. 이제는 정말로 시장이 커졌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얘기 듣다가 웹소설 써봐야 되나? 약간 전도당하는 되게, 느낌으로. 되게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제 순문학만 쓰던 문우들한테도 웹소설 써봐라라고 되게 정말요?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참. 잘 벌리니까요. 나중에 제가 이거 웹소설 쓰게 되면 정문희 작가님 찾아가서 제 제자가 되십시오. 네, 한번 배워야겠습니다.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이게 웹소설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상당히 빠르게 소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스낵컬처를 대표하는 문화라고도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1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르다, 뭐 순문학의 하위 장르다 이렇게 여겨진다고 하거든요. 웹소설 실제로 이렇게 써보시니까 주요 독자층이 좀 어때요? 그게 웹소설에 대한 가장 큰 편견을 지금 공백님께서 말씀해 주신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좀 어린 친구들이 보는 그런 장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쪽으로 강의를 하고 또 작법 강의도 하다 보니까 올해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나온 웹소설 사용자 실태 조사라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읽어보고 검토해보고 제가 작가 활동을 하면서 직접 느껴본 거는 10대, 20대 독자보다 20대, 30대 40대 독자가 더 많아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더 많고, 여성 독자랑 남성 독자랑 큰 차이가 없어요. 저는 여성이 훨씬 많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그게 어떤 웹소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웹소설을 읽지 않는 그런갑다. 다른 일반 대중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1, 20대보다 3, 40대가 더 많은 양의 웹소설을 소비하고 거기에 돈을 지불하는데 그 차이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굉장히 고른 독자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문단문학을 쓰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좀 부럽죠. 그렇게 고른 독자층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장르로서도 로맨스 장르가 여성향이라고 소위 불리는 로맨스 맞아요. 장르와 남성향으로 불리는 판타지 무협 장르가 있는데 거의 그것도 비등비등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른 독자풀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글을 쓰실 때 이렇게 타겟 독자를 선정할 때도 굉장히 좀 넓게 가져갈 수가 있겠네요. 타겟 독자를 설정할 때 보통 저는 여성향 작품을 여성 독자들이 많이 읽는 작품을 쓰는데요. 이거를 연령층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 로맨스 장르는 19금 로맨스가 아예 장르가 따로 분류되어 맞아요. 있어서 그쪽 시장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저는 19금은 능력이 안 돼서 쓰지 못하고 그래서 전체 연령가나 한 12세 관람가 작품을 주로 쓰는데
웹소설은 연령층별 어떤 느낌보다는 플랫폼별 독자 선호도가 약간씩 어머. 다른 것 같아요. 카카오 페이지, 가장 큰 플랫폼으로 따지면 카카오 페이지가 있고 또 네이버 시리즈가 있는데, 네이버 시리즈 독자님들은 조금 더 문장을 중요시하고 로맨스 감정선이나 그런 걸 중요시한다, 그런 어떤 작가들만의 편견도 있겠지만 그런 작품이 잘 팔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카카오 페이지는 그보다는 좀 더 경쾌하고 빠른 진행의 스토리와 캐릭터성이 더 강한 작품을 선호한다, 그렇게 독자층이 플랫폼별로 좀 나눠져 있다는 생각들을 작가들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거 웹소설 준비하시는 분들 약간 좀 받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민희 작가님이랑 지금 웹소설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작가님을 얘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순문학을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020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단편 소설 부분에 또 당선이 되셨고, 그거를 그 소감을 유튜브로 찍어주신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알고리즘에 맞아요. 제일 먼저 본 영상이었는데 그 소감을 다시 한번 좀 듣고 싶어요. 또 그 당선작에 대한 소개도 듣고 싶고요. 네. 당선작 터널 왈라의 노래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경험했던 걸 가지고 썼어요. 제가 그 소설의 배경은 폭설이 내리는 날 터널에 갇힌 사람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거기 안에서 대단한 사건이 벌어지지는 않지만, 제가 친구 집에 갔다가 운전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폭설 때문에 터널에 한 4시간인가 5시간을 갇혀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전혀 꼼짝도 할 수 없죠. 그게 맞아요. 터널이니까 앞에 차들이 꽉 밀렸으니까 꼼짝도 할 수 없는데, 핸드폰도 되고 라디오도 나오고, 하지만 물도 없고 화장실도 갈 수 없고, 맞네요. 언제 이게 풀릴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겪으면서, 이렇게 이 터널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갇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했고, 그리고 눈이 이제 경찰분들이 와서 이제 뚫렸으니까 가시면 됩니다, 시동 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는데, 그 눈이 완전 감쪽같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펑펑 내려서 오도 가도 못할 지경으로 만들어놨던 눈이 사라진 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삶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뉴스에도 그 터널 얘기가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다뤄지지 않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들, 좀 기억해줘야 될 사건들에 대해서 써보고 싶은 마음에 그 작품을 쓰게 됐고, 그 작품으로 등단하게 돼서 무척 영광이죠. 그때 느낌을 생각하면 진짜 처음에 너무 이상해요. 저는 신춘문예를 10년 넘게 준비를 하고 투고를 하고 그랬어서 매번 12월은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 소식이 들리니까. 11월, 12월은 정말 좀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지망생들은 다 알아요. 이게 어느 신문이 언제쯤 전화가 온다더라. 그런데 그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등단한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신문사 중에서 마감일이 제일 늦어요. 그 신춘문예 원고 마감일이 제일 늦고, 그래서 제일 많은 작품들이 몰리는 신문사기도 해요. 제가 등단했을 때도 한 800편 가까이 단편이 모였는데, 그 전체 신춘문예 신문사 중에서 제일 많은 편수가 세계일보였거든요. 마감이 늦어서 제 생각에는. 근데 마감이 늦으니까 그리고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예 기대도 안 하고, 그때도 웹소설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작업을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올 때 뭔가 쎄하더라고요. 이게 딱 모르는 번호로 휴대폰으로 전화를 왔을 때 그때 느낌이 좀 쎄했고, 전화를 받으면서 기자님이라고 그러시게 드디어 나도 때가 왔구나, 그렇게 되게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그 상황을,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약간 심장 떨어질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굉장히 너무 조마조마했죠.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딱 계속 속으로 느끼는 거는 진짜 찐 작가의 이야기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최근에 이제 언론이랑 인터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순문학이 클래식이면 웹소설은 K-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작가님은 또 요 두 가지를 다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 두 분야의 차이점 그리고 두 장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작가님만의 역할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두 장르가 되게 저런 말 많이 들어요. 문단문학 쓰시는 분들한테 요즘 웹소설이 잘 된다던데 웹소설 한번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도 권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소설 쓰시는 분들도 웹소설 한번 써볼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게 이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달라요. 이 장르가 너무 다르고 제가 K-팝과 클래식을 비교했던 것처럼 둘이 음악이라는 건 똑같지만 아예 다루고 있는 악기도 다르고 맞아요. 대상하는 청자도 다르고 진행하는 방식도 다르고 유통되는 그것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웹소설이랑 문단문학도 그런 게 글과 문장과 스토리를 다룬다. 그런 거를 다룬다는 의미에서는 너무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것 빼고 모든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가장 많이 다른 건 편당 결제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쵸, 책은 그쵸. 한 권씩 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권을 사고 그게 물성이 있는 종이책이다 보니까 이걸 무한정 집에다 들여놓을 수 없잖아요. 공백님도 되게 공감하실 맞아, 맞아요. 거예요. 책을 사다 보면 읽지도 않은 책도 많고 맞아요, 이거를 맞아요. 어떻게 감당하고 이사 갈 때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야 돼. 이삿짐 센터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돈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이 휴대폰 아니면 태블릿으로 접속을 하고 그걸 즐기게 되는데요. 그걸 편당 결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 편 읽어보고 한 편 읽어보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무료 회차가 있거든요. 맞아. 무료 회차만 읽어보고 재미가 있으면 계속 읽고 재미가 없으면 하차하고 내가 50편을 읽겠다고 결제를 해도 30편 읽었는데 좀 실망스럽네. 그러면 20편은 환불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미리 어떻게 그럼 결제한 걸 환불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있으니까 훨씬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손쉽게 고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웹소설이 경쟁 상대가 출판 문학이나 종이책 시장이 아니라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웹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웹소설 독자들이 언제쯤 웹소설 제일 많이 읽을 것 같아요? 시간대 찍어보세요. 자기 전에? 맞아요. 자기 전에? 역시 소양이 깊으셔서 웹소설 독자들이 보통 8시에서 밤 12시 그 사이에 가장 많이 웹소설을 소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학교 다녀온 후, 직장에서 퇴근한 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눕거나 아니면 맞아, 편한 이렇게. 자세로 휴대폰을 넘기면서 웹소설을 소비하는데 우리가 맞아. 책도 물론 그렇게 읽지만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을 때 그 책 읽는 시간 따로 빼서 독서를 하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야지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근데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이야기에서 뭔가 얻고 싶다. 인생의 인생의 해답을 실마리를 뭔가 좀 가져가고 싶다 그런 독자보다는 지금 너무 피곤하고 나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읽고 싶어 날 좀 재밌게 해줘 그런 식으로 해서 고르게 되는 독자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야기를 다룬다고 해도 독자들이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매체도 다르고 그렇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점점점 더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은 저는 받고 있긴 해요. 점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군요. 네네. 그리고 웹소설은 상업시장이다 보니까 독자들 위주로 이게 흘러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이 좋아하는 것, 트렌드, 그리고 요즘 독자들이 민감해하는 주제들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시기마다 맞아요. 다른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차별이나 그런 문제에 독자분들이 굉장히 민감하시단 그럼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거는 굉장히 빨리 작가들이 이런 부분은 작품에서 조금 덜어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논란거리를 좀 피하는 방식으로 유통이 많이 되죠. 왜냐면 상업적인 작품을 쓰는 거니까요. 이게 방금 트렌드 얘기를 또 하셨고 트렌드를 정말 잘 잡아야 된다고 항상 또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 트렌드를 트렌드는 제가 작가 지망생분들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세요. 웹소설은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트렌드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아주 해답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한 꿀팁을 좋다. 굉장히 꿀팁도 아니야. 너무 과장하지 맙시다. 이게 어떤 노하우를 드리자면 런칭하고 싶어하는 플랫폼 그런 대형 플랫폼에 가서 스테디셀러 열종하고 최근 인기작 열종을 보면 대충 뭐가 인기고
뭐가 변치 않는 천년의 클리셰라는 말이 있거든요. 천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인기 소재가 있는 반면 그 시기만 굉장히 흥하는 그런 소재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막 교차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랜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들을 보시고 그리고 최근 인기작들, 그 투데이 베스트 아니면은 실시간 랭킹을 참고해서 그런 작품들을 살펴보면 어떤 소재가 핫한지 충분히 얻을 수가 있지. 이거 좋은 방법이네요. 이거 너무 흔한 방법이에요. 아니 이게 사실 저는 웹소설을 쓰진 않지만 이제 네네. 유튜브를 하니까 예. 트렌드가 정말 맞아요. 문제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안 할 수도. 그래서 이런 팁이 네네. 저한테는 좀 너무 많이 필요했어요. 도움이 되셨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희가 이제 또 유튜버 얘기가 나왔으니까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 작가님이 유튜버도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쵸.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에너지와 시간은 어디서 오는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는데 어떠세요? 지금 3만 구독자 넘으셨죠? 아직 3만은 안 됐고. 곧 그리고 되나요? 아니요. 정체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죠. 3만은 어렵고. 공부님도 아시잖아요. 이 글쓰기 책 쪽으로 해서. 맞아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 유튜브는 운영하시는 어떤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유튜브는 처음에는 제가 브런치를 썼어요. 브런치를 썼는데 브런치는 좀 안타깝게도 많은 독자들이 있는 플랫폼이 맞아요. 아니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플랫폼은 아니고 그렇게 양질의 글은 굉장히 많은데 읽히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거기 꾸준히 썼어요. 이걸 쓰게 된 이유도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웹소설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도움을 다른 작가님들한테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 이렇게 질문을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안면도 없는데 따시다. 너무 그 업계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꿀팁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고마우신 분들도 있고 제가 실수를 했을 때 정말 큰 마음으로 감싸 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는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동안 써온 글도 있고 내가 알게 된 정보가 누군가에겐 굉장히 소중할 수 있다는 그럼요. 생각에 이걸 좀 나누고 싶다 그런 식으로 해서 원래 작가 커뮤니티에서 원래 그냥 그런 소소한 팁을 썼어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브런치도 하게 되고 요즘엔 브런치보다 유튜브가 핫하다. 트렌드니까. 뭔가 하려면 유튜브로 가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또 제가 트렌드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유튜브로 가서 그 콘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유튜브로 그렇게 꾸준히 어떤 것들을 공유해 주신 게 혹시 이 책의 출간과도 좀 연결이 될까요? 저희가 이렇게 책을 또 들고 나왔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디자인이 아주 잘 빠졌죠? 너무 예뻐요. 제가 책을 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사실 저는 웹소설 작가긴 하지만 웹소설 탑티어 작가님들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그렇게 수익이 큰 작가는 아니었거든요. 전업을 할 정도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정도의 인세는 계속 받고 있었지만 웹소설이 흥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웹소설을 안 읽는 분들도 웹소설 쓰면 억대는 쉽게 버는 거 아닌가? 웹소설 작가면 막 그 정도는 벌어야지 웹소설 작가야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 나는 그 정도는 아직 아닌데 저보다 그렇게 훨씬 더 잘 쓰시고 더 잘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작법서를 쓰는 게 조금 경고망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유튜브 채널을 하다 보니까 컨텐츠가 쌓이고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과분하게 응원도 많이 받고 책으로 내달라는 요청도 진짜 많이 받아서 그리고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웹소설 작법서를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진짜 웹소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웹소설 작가님이 쓰신 거는 진짜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많은 인세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책 쓸 시간에 웹소설을 쓰는 게 훨씬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탑티어 작가님들은 작법서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시고 물론 내신 분도 있어요. 상경 작가님의 작품이 책이 있는데 그 책도 되게 유용하고 좋아요.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망생들이 원하는 내용을 좀 더 담고 싶다. 이 정도 얘기라면은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작법서를 쓰는데 좀 용기를 내보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진짜 이 책 너무 잘 쓰셨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목차를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그러면 목차에
돈 언제 들어와요? 아. 뭘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들이고 제가 웹소설을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도 책을 보면 요거 읽으면 대충 궁금증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게 이제 올해 4월에 길벗 출판사에서 네네네. 나왔고 웹소설 써서 먹고 삽니다라는 제목인데 네네. 부제가 웃기는 작가 빵문이의 돈 되는 작법 수업이거든요. 네네네. 그 빵문이라는 이름을 지금 책에서도 쓰셨고 유튜브에서도 네네네. 쓰시잖아요. 요거 혹시 좀 의미가 있나요? 제가 처음에 채널명을 할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필명이 정문인데 정문이라는 이름으로 하기엔 너무 임팩트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빵빵한 컨텐츠를 만드는 정문이 작가의 채널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빵이라는 발음이 되게 귀엽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글씨로 썼을 때 폰트 모양도 예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시각적인, 청각적인 모든 걸 고려해서 어쨌든 기억에 남을 만한 채널명을 좀 짓고 싶다는 생각에 쓰게 됐습니다. 되게 많은 것들이 있었군요. 끼워 맞추기 시리죠. 폰트가 예쁘다는 생각 저 지금 처음 해봤는데 그렇군요. 왠지 이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해요. 왠지 작가님 그 유튜브 보면 진짜 항상 밝고 빵실빵실 네네. 웃고 계시고 약간 이래서 네네, 맞아요. 오. 제 어렸을 때 별명이 빵실이기도 했어요. 잘 어울리세요. 제 본명이 정땡실인데 그래서 아. 제가 항상 웃는 얼굴이라고 빵실이라고 진짜 많이 불렸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그거 생각 못했는데 그것도 맞아요, 이미지에 맞아요.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이밍을 진짜 너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출간하시고 그 독자분들 좀 많이 만나셨어요? 이게 코라마 시국 때문에 맞네. 이게 대면 강의 요청도 좀 있었는데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원래 작가와의 대화나 아니면 북토크 형식으로 맞아요. 출판사랑 기획하던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못하게 돼서 조금 되게 아쉬웠고요. 근데 의외로 저는 책을 내는데 의미를 뒀지 책이 팔리거나 그런 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뭐 그거는 작가는 그냥 세상에 내놓을 뿐이고 판매나 읽어주시는 분 감상이나 이런 거는 다 독자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구나라고 하고 있었는데 만나 뵙지 못하고 그런 거는 좀 너무 아쉬웠고 그리고 제가 사인본 증정본 이벤트를 했어요 채널에서. 근데 너무 많은 분이 신청해 주셔서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정말 사인이 뭐라고? 그거 그냥 손만 몇 번 움직이면 되는데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고 그분들을 찾아뵙고 감사 인사도 전하지 못하고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했어요. 맞아요. 하필이면 또 시국이 좀 네네네네. 그랬어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그 채널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쨌든 독자분들이랑 조금 더 네네. 많은 이야기를 네. 들을 수 있잖아요. 뭐 댓글 같은 걸로 좀 인상 깊은 독자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채널을 통해서도 있고 런칭을 하게 되면 웹소설은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리고 웹소설에서 댓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댓글 수로 이 작품 수익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가늠을 해봅니다. 작가들은 현직 무서워. 작가들은 이게 뷰수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거기 무료 회차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뷰수는 잘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통장에 인쇄 꽂혔을 때 이거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뷰수는 생각보다 좀 시원치 않았는데 기대만큼은 아니었는데 너무 인쇄가 많이 들어왔어?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거의 다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게 유료 회차 댓글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독자가 이 독자들이 전부 댓글을 남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소수의 독자가 댓글을 남기는데 댓글을 남긴 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 팔렸다는 얘기니까. 이거 제가 너무 상업적인 얘기.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너무 돈동합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원하던 대화. 그래서 그런 댓글을 받았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독자분들은 150편 런칭했는데 하룻밤 만에 다 읽었어요. 와. 정말 그거는 제가 그거 쓰는데 한 4, 5개월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룻밤 만에 잠도 안 자고 그거를 읽었다는 거는 작가한테 너무 기쁜 뿌듯하겠다. 일이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작가님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뭐야, 감동이야. 존재만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있었고 제가 채널에서 라방을 가끔 하는데 그 청자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자주 하지는 못하죠. 그리고 제가 과자를 많이 먹어요. 과자를 라방을 하면서 막
땡동산을 많이 먹는단 아하,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땡동산을 너무 좋아해서 그거를 막 먹는데 제가 대면 강의가 있을 때 그 독자분이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이렇게 한 마를 챙겨 오시고 제가 턱이 좀 아프 땡동산을 하도 먹었더니 턱이 아프다 그 얘기를 기억하시고 되게 부드러운 과자를 같이 이렇게 사다 주신 분도 계셨어요. 감동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너무 감사하죠. 제가 뭐라고 막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나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마음이 따사로워지고 그럼요. 있어요. 진짜. 힐링됩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작가님 유튜브 보면 저도 댓글을 봐요. 제 네네. 댓글은 아니지만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웹소설 지망생 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네, 되게 그쵸? 많으시죠. 그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제가 그 팁은 어떻게 쓰셔라, 어떻게 시작하셔라, 뭘 조심하셔라 이런 이야기는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말하지만 제가 그것보다 작법이나 필력이나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멘탈이거든요. 이게 멘탈이 그냥 뭐 악플이 달렸을 때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글쓰기이고 웹소설은 진입이 쉽잖아요. 등단 과정이 필요 그쵸. 없고 재미있는 글을 쓰면 출판사에서는 언제든지 계약할 준비들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판사 수도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사실 작품을 내고 출간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많이 다른 장르에 비해서 조금 더 적은 시간과 좀 더 신인분들이 접근하기는 훨씬 쉬워요. 근데 문제는 이게 비교되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면 런칭하자마자 실시간 랭킹. 맞아요. 내 작품이랑 동시에 10작품이 런칭했는데 누구는 1위고 나는 랭킹이 없네. 막 이런 거. 누구는 표지가 이렇게 빠졌고 누구는 내 표지는 왜 이렇지? 눈물. 누구는 그렇게 비교가 너무 쉬우니까 첫 작품으로 계약까지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비교하게 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런칭을 다른 작가들은 신인들도 다 계약하고 막 1위 하고 이랬다던데 나는 투고해도 안 되고. 그거 반려 메일 받고 공모전 해도 떨어지고 컨택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출판사에서 출간하자고 네네네네. 컨택도 안 오고 그러면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하세요. 저에겐 재능이 없나 봐요. 작가님 저는 진짜 안 되나 봐요. 막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 어떤 장르에서든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맞아요. 그래 누구는 첫 술에 이미 배가 불렀대. 맞아.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책도 많이 하게 되고 되게 조급하게 마음을 먹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 작품을 완결까지 쓰지 못하고 조금 쓰다가 이 작품 안 되나 봐. 다시 쓰고 또 새로운 작품 쓰다가 이것도 안 되나 봐. 접으시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절대 필력이 늘지 않아요. 그거는 그리고 제가 늘 얘기를 하면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완결작은 어떻게 해서든 돈이 됩니다. 이걸 수정하면 완결은 돈이 되지만 미완결은 아무것도 안 돼요. 미완결이 쌓여봤자 맞아. 당사자의 실력을 늘리는데도 그렇고 내가 작가로서의 꿈을 이루는데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한 작품이라도 완결을 해보고 그 완결까지 감각을 익히고 내가 조금 이번엔 잘 안 됐지만 더 잘 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믿어주는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배울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웹소설은 또 워낙 기니까 그렇죠. 반드시 이런 조언이 필요한 것 같고 하다못해 정말 단편 하나를 쓰려고 해도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그렇게 해서 막 저장해놓은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진짜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뭐 어떤 끈기나 멘탈 이런 지구력 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그 작가님이 프리랜서로 지금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그 프리랜서의 루틴을 좀 어떻게 루틴이요? 조절하세요? 저 좀 힘들거든요. 그게 성향마다 또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성향적으로 그렇게 계획 짜고 루틴한 삶을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전형적인 제이. 좋아하세요? 완전 전형적인 제이라 저는 아하. MBTI 요즘 많이들 하죠. 뭐세요? 제가 저는 ENTJ거든요. 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저를 E일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성향 자체가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 삶은 너무 루틴하고 그래서 친구들 보면 야 너는 사이보그냐? 이럴 정도로.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게 타이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타워치와 타이머를 되게 좋아해요. 웬일이야? 일단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제가 좀 늦지막히 일어나서 좀 놀다가 작업을 2시간 정도 해요. 2시간에서 길면 3시간. 짧으면 1시간 반. 그렇게 타이머를 맞춰놓고 1시간짜리 타이머를 맞춰놓고 1시간을 하고 일어나서 10분 스트레칭. 스트레칭 또 열심히 그쵸, 하고 몸 관리를 한 후에 또 다시 1시간을 해서 그렇게 첫 번째 한 타임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쉬거나 책을 읽거나 운동 가거나 도서관 가거나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밥을 보통 먹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에 한 끼 먹거든요. 그래서 밥을 저도 먹는 거 좋아하지만 여러 끼 챙겨 먹는 게 좀 힘들어서 그냥 한 끼만 먹다 보니까 그게 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밥을 한 끼를 잘 챙겨 먹고 작업을 그렇게 아까 2시간짜리 작업을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또 타이머 맞추고 갑자기 타이머처럼 이게 색깔로 변하는 타이머가 우와. 있더라고요. 그냥 이 빨간색 그 1시간짜리가 점점점 주는 거예요. 그 그래서 시간계획표처럼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내가 이 정도 작업을 하는데 지금 진도가 어쩌구나.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웹소설로 전업 작가가 되려면 작가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달에 30편, 최소 30편을 써라. 그럼 맨날이잖아요. 그럼요. 아니면 하루에 만자 써라. 그러면 2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분량이 원고지로만 계산하시는 분들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 길어. 이거를 그게 자수로 따지면 제가 지금 평균 한 달에 15만 자에서 20만 자를 쓰는데 그럼 원고지로 따지면 1000자, 750자에서 1000자. 웬일이야. 그러니까 단행본 하나 분량을 매달 써야지 전업 작가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들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요. 사이보그. 사이보그가 되지 않고서는 와. 전업 작가가 될 수가 없고 이게 루틴하게 만들지 않으면 몸도 힘들고 그리고 이게 한 작품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품을 내고 런칭하고 또 신작을 쓰고 신작 쓰면서 차기작 국리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단편도 쓰고 앤솔로지 청탁도 받으면은 다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를 꾸리는 게 좀 바쁘긴 하죠. 제가 뭔가 프리랜서로의 그 루틴을 배워보려고 여쭤보긴 했는데 적용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약간 엄청납니다. 저희가 웹소설부터 뭐 순문학,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의 작가님 모습을 이제 다 이야기를 해봤는데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엉덩이에다가 책을 숨겨놨거든요. 이 책 이거 이거 일단 디자인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작가님이랑 네네. 너무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고요. 이거 그 집필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쓰는 데는 제가 브런치에서 틈틈이 모아온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책을 위해서 쭉 잡고 쓴 거는 한 2달이고 그 전에 모아놓은 것들을 원고를 정리하고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표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이게 출판사에서 시안을 몇 개 뽑아주잖아요. 근데 저는 출판사에서 권해주신 제목도 표지도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게 책이라고 작가가 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몇 개를 뽑아서 주셨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나마 이게 제일 나아요. 되게 시큰둥한 반응으로 이렇게 딱 보냈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 역시 다른 게 완성본을 보니까 너무 다른 예뻐요. 거예요. 그 시안이랑 너무 다르고 아하. 제 친구들이나 제 가족들도 네가 골랐던 표지보다 훨씬 낫다고. 괜히 전문가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제 뜻대로 가서 고집을 피웠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혹시 그 따로 생각해 두셨던 제목도 있으세요? 제안하셨던 제목? 제목은 이런 제목은 아니에요. 이건 이거 아니에요? 약간은 왜냐면 저는 이게 작법서다 보니까 약간 그 자기 개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도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전 그런 뭐 시박 막 이런 되게 현실적이다.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막 아하. 그랬는데 이렇게 약간 에세이 제목처럼 네네, 맞아요. 그렇게 들어간 게 오히려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역시. 요거 쓰시면서 가장 좀 힘을 실으셨던 게 어떤 거였어요? 저는 이 작법 내용이랑 작가가 되는 그 준비 과정도 좀 열심히 쓰긴 했는데 제가 맨 마지막 부분을 작가가 된 후에 그 뒤에 어떤 멘탈 관리라든지 아니면 맞아요. 시간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조금 몇 발자국 앞선
그 선배란 말 하기도 좀 부끄럽지만 아유, 어떤 아니죠. 그런 작가로서 그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뒤에다 이렇게 좀 정리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읽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여기 아까 해주신 얘기도 있어요. 네네네. 첫 술에 배부르고 싶은 당신에게, 그쵸? 네, 네. 이런 거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부서진 멘탈 치유하는 법 이런 거. 이 책은 진짜 그 웹소설 쓰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 좋습니다. 혹시 이거 쓰시면서 좀 특별한 일 같은 거 있으셨어요? 에피소드? 에피소드? 이게 교정고를 몇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원고를 보내고 그다음에 편집자님 교정해서 또 보내고 나중에 PDF로도 보고 이게 출력물로도 이렇게 보는데 그 출력물을 볼 때 제가 그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알딸딸하고 몸도 안 좋고 약간 울렁거리는 와중에 얘를 이렇게 보는데 이게 종이가 PDF로 볼 때고 다 아는 원고인데도 이게 또 종이로 보니까 또 느낌이 너무 맞아요,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보내고 또 다른 그 뒤에 2차 교정본을 또 봤는데 제가 고쳐놓은 게 다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다 고쳐야 되잖아요. 술김에 보는 거랑 멀쩡한 정신으로 맞아. 보는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또 부랴부랴 다시 또 수정을 해서 편집자님께 약간 폐를 끼치. 아하. 아니 근데 그것도 열정으로 원래 그만 봐도 되는데 조금 한 번 더 보겠다고 제가 고집을 해가지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교정을 보는데 좀 더 시간을 많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정을 보시면서 이술 얘기를 들을 줄 제가 상상도 못해가지고. 그랬나봐요. 아, 그렇군요. 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함께 보여드렸고요. 자, 이 책은 제가 다시 엉덩이로 이렇게 넣어놓고요. 저희가 오늘 있는 곳이 도서관이잖아요. 사실 오늘은 도서관이 휴관일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는데 우리 작가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도서관 너무 좋아하신다고. 네네네네.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을 아주 잘 나눠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안 물어볼 수 없어요. 이 도서관과 또 어떤 그 도서관에 대한 건 제가 계속 서울 쪽에 살다가 지금 2년 전에 이사를 갔는데 집을 구할 때도 여기 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부동산 분이 자기가 여태까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도서관의 위치를 물어보는 맞아. 사람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은 저한테는 책을 읽는 걸 워낙 좋아하고 작가분들은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그 책을 다 살 수도 없고 맞아요. 그걸 보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는 건 문제가 아닌데 보관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한 달에 한 30권 정도 책을 빌려보고 그 중에서 제가 소장하고 싶은 책을 한 몇 권 정도 더 사고 그 소장한 책은 줄그면서 공부를 하고 읽고 그러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일주일에 한 번은 항상 그냥 산책 삼아서라도 가요. 근데 요즘에 도서관에서 재밌는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도서관의 모든 광경들이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맞아요. 독서대를 펴놓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너무 예뻐 보이고 맞아요. 그리고 뭔가 집중해 계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멋져 보이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늘 빌런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가끔 그렇죠. 보면 도서관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분란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냥 못 봐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사사분들이 이렇게 해결을 하시도록 두거나 이렇게 지켜보면은 정리가 언젠가 될 텐데, 제가 도서관이 좀 저한테 너무 소중한 소중하니까. 공간이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약간 좀 행패라든지 그런 거를 부리시는 분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대장부야.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에서 원래는 그 서가 안에서나 아니면 서가 밖에서라도 앉아서 책을 읽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 책을 읽는 건 괜찮지만 마스크를 벗고 음료를 마시거나 이런 거는 되게 삼가를 많이 당부하고 있는데 어떤 남성분들이 책 읽으러 오신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 도서관에 딸린 커피숍에서 음료를 사서 마스크를 내리고 세 분이서 소리를 높여서 대화를 하시기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그러지 마셔라. 여기선 그러면 안 되고 나가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화를 벌컥 내시면서 이 자원봉사 하는 분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광경은 처음 봤는데 막 따지면서 뭐 당신이 뭔데 뭐 그래서 막 원성이 너무 높아지고 거기
그게 거기가 제가 다른 데였으면은 그래도 좀 망설였을 텐데 어린이서가 앞이었어요. 아, 거기서 그럼 보통 어떡해. 어린이서가 1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렇게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 목청을 높여서 훨씬 연세 높은 분한테 그렇게 따지는 게 참을 수가 없어서 이러시지 마셔라. 다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언성을 높이시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싸우시는 분이 감정이 진정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그 일행분께 저 일행분 좀 모시고 밖으로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일행분이 저한테 저도 화났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래 싶어서 제가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하고 그 싸움을 거신 분 사이에서 여기 이분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고 여기 아이들도 있으니까 좀 진정하시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왜 만져? 저도 물론 만지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결국 나가셨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분들을 내보냈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놀라셨을 것 같다고 그렇게 좀 위로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게 예쁜 광경과 굉장히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을 좀 마주하게 되는 공간인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도서관이나 서점 이런 데 가면 왠지 그냥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왠지 그래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점잖고 그래도 멋진 분들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서분들이 이상한 요구를 많이 받으세요. 제가 여러 도서관을 가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도서관도 가보고 막 그러는데 제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간이도서관이었어요. 간이도서관인데 네. 그 사서분들한테 자꾸 버스 시간표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사서분은 그냥 책 관련된 일만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 굉장히 친절하게 계속 응대를 해주시고 결국 가셨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그쵸. 진짜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좀 한마디라도 그냥 말 한마디라도 좀 건네게 되는 것 같아요. 오지랖.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노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로. 맞아요. 사서분들이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라도 이렇게 잘 이용하고 맞아요. 가치 있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밑줄 치지 마세요. 저도 강의 때마다 맨날 얘기해요. 저는 보통 책에다 이렇게 밑줄 치면서 요약하라고 얘기하는데 혹시라도 그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면 깨끗하게 보시라. 그럼요. 맞아요. 너무 좋네요. 이게 도서관에서 이 방송을 보시면 정말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얘기를 넘어가 볼까요? 제가 사실 오늘 작가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작가님한테 어떤 대표적인 웹소설을 추천받아서 한번 그걸로 입문을 해보면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어떠세요? 작가님은 뭘로 입문하셨어요? 저는 웹소설을 하나도 읽지 않고 썼어요. 되게 바보 같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바보 같은 게 왜 바보 같다고 생각하냐면 웹소설 장르에서는 되게 많이 쓰는 단어가 고구마와 사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우리 요즘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그때는 이 단어가 그렇게 많이 이용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는지도 모르고 소설에서 어떤 부분이 고구마고 어떤 부분이 사이다 느낌은 알겠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런칭을 하고 나서 댓글을 봤는데 고구마가 끝이 없네요. 사이다 언제 터지나요? 여기 고구마 넘기고 보고 싶은데 몇 턱까지 넘겨야 되나? 이런 댓글을 보니까 이게 기본적인 문법을 모르고 시작하면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지르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되게 후회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지망생 분들께는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도록 되게 많은 장르의 책을 추천하고 많은 그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를 읽어보라고 추천을 드려요. 근데 추천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취향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장르도 또 워낙 다양하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도 굳이 꼽아보자면 저는 남성향 장르에서는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초히트작이 있거든요. 전지적 독자 시점. 전지적 독자 시점인데 이게 설정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근데 굉장히
웹소설에서는 트렌드가 중요하고 클리셰도 잘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클리셰는 그대로 이어가면서 그거를 굉장히 교묘하게 절묘하게 잘 비틀어서 이 작품만의 매력으로 잘 살린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목 자체가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니까 약간 좀 독서와 관련이 된 거라고 추측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요. 주인공 이름이 김독자고요. 웹소설은 그래야 됩니다. 아, 짱이다. 즉각적이고. 그래서 전지적 기억에, 독자시죠. 네네. 독자인데 그냥 인기 없는, 정말 조회수 아하. 빵인 인기 없는 소설을 혼자만 읽던 독자가 그게 완결이 되고 아 이게 끝났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이 갑자기 바뀌면서 판타지 세계로 들어갔는데 이 판타지 세계가 내가 혼자 읽었던 그 책 내용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가 한 명의 애독자가 자기가 읽던 애독서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고 이런 거는 클리셰거든요. 사실 그 책에 빙의하고 주인공이 들어가고. 원작 내용을 가지고 치트를 쓰는 거는 클리셰인데 이 김독자라는 인물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들이 있는데 그런 게 다 책갈피 기능. 그래서 내가 읽었던 원작을 넘겨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고 캐릭터들의 능력을 흡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 그 독서와 관련된 능력들을 아하. 가지고 있어요. 오. 그래서 너무 기발하고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초장편이긴 한데 그 세계관이며 이런 게 아 정말 판타지에서도 이런 깊이감? 재미뿐만 아니라 그런 세계관을 보여줄 수 있구나 해서 우와.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고 누구에게 추천해도 아 이 작품은 정말 읽을만 하지라는 평을 받는 작품입니다. 와, 남성향 책이었고요. 네, 남성향 이거는. 작품인데 여성분들도 많이 읽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떠세요? 작가님이 그간 쓰신 소설 중에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 만약에 내 거를 하나만 읽는다면 너무 어려운데요? 이걸 읽어라. 이것이 나의 점수다. 아, 약간 그런 거. 그거는 너무 어렵지만 최근 최근작으로. 2021년도에 런칭한 시한부 황후의 나쁜 짓이 제 작품 중에 제일 잘 팔렸습니다. 제가 어허. 그게 제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팔았어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뷰수가 다른 전작보다 안 나왔어요. 처음 런칭했을 때.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막상 매출을 보니까 전작보다 더 잘 나왔고 그리고 그게 네이버 시리즈에서 런칭했는데 네이버 시리즈 상반기 인기작 몇 편에 뽑혀서 잘 팔리는 작품들은 플랫폼에서 밀어주고 그쵸, 그쵸. 프로모션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만 지금 벌어들인 매출이 굉장히 제가 몇 년 벌었던 매출이 상반기에 벌었던 돈이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많이 벌었어요. 와, 이거는 제가 촬영 끝나고 따로 조금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님께서 이제 두 작품을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쭉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즐거웠거든요. 왜냐면 그 작가님의 에너지가 저를 엄청나게 행복하게 했어요. 작가님 좀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혼자 하는 그 영상 카메라 하나 틀어놓고 하는 강의만 하다가 이렇게 공백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기대하면서 왔고 오늘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즐거운 시간이어서 저도.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우리가 나눴던 즐거움이 좀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큽니다. 맞아요. 이 영상 또 보시는 분들도 많이 즐겁게 봐주시고 또 우리 작가님 책과 작품들을 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쉽지만 이제 또 우리 작가님 글을 쓰셔야 되니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웹소설과 순문학, 유튜브 등 장르를 모두 허물면서 멋진 행보를 보여주고 계신 우리 정문희 작가님을 오늘 모시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의 다음 책과 다음 이야기들을 저도 많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해 주시나? 그럼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웹소설 리뷰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첫 웹소설을 리뷰한다면 우리 작가님 걸로 정말요? 영광입니다. 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너무너무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튜브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저희의 즐거움이 우리 여러분들께 꼭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책을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즐거운 정문희 작가님과의 이 인터뷰를 많이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북크리에이터 공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